우리 ERP 22년 6회부터 23년 3회 기출문제 교재의 8페이지 22년 6회 회계 1급 실무 1번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 실기 메뉴 메뉴를 활용해서 문제에 답하시오. 1급 필요 없는데 그치? 프로그램도 실행 안 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항상 짝수 회차는 회사 B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짝수 회차는 회사 코드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셔서 회계 1급 회사 B 사원 코드는 김은찬 로그인 하시고 1번은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는 일단 계정 과목 등록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계정 과목 등록. 그러면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전이 안 좋은데 들어가셔서 1번 13200 대돈충당금. 대돈충당금은 유동자산과 당좌자산 안에 13200 선급금에 대한 대돈충당금이네요. 그치? 선급금 밑에 있으면 선급금에 대한 대돈충당금입니다. 대손충당금이고 선급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죠. 그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선급금 관련 계정이 여기 관련 계정 선급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고 1번은 맞는 얘기고 14600 재고자산 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안에 재고자산에 14600 상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이월한다. 2월 문제 하나 하나 쪽에서 해놨나? 프로젝트에 대한 2월이 따로 없죠. 그 답이 2번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2월이 따로 없어요. 답이 2번이고 3번 3번 복리후생비 51100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손익의 제조원가에 51100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키가 있으면 플러스 누르면 세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세한 목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서 세목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게 뒤에 계정 과목에 아니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붙는 거 우리가 세목이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 10400 기타 재예금 자산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가시면 10400 기타 재예금 계정은 전표 입력 시 금융거래처를 필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거래처에 가시면 차대변 필수에 차대변 필수로 되어 있죠. 선택이 아니라 그지? 선택이 아니라 금융거래처는 차대변 필수. 그냥 거래처명하고 자금 과목은 선택인데 금융거래처는 차대변 필수고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 2번이 틀렸고 두 번째 당사는 무역거래처 관리 중 10번 D&H 거래처의 거래처 구분이 기타로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거래처의 거래처 구분을 무역으로 변경 후
거래처 구분이 무역인 거래처를 조회하면 몇 개인가? 여기 이제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초정보관리에 일반 거래처 등록하셔서 일반 거래처 등록하셔서 DNH 10번. DNH의 구분을 뭘로 바꾸래요? 무역. 무역으로 바꾸시고 그 무역에 해당되는 게 DNH 하고 그 다음에 IBO 그 다음에 두 개인가요? 두 개? 그죠? 두 개죠, 두 개. 예, 답이 두 개고 2번이고 3번. 당사는 사용부서를 관리항목으로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부문별로 조회하고 있다. 다음 중 생산부와 같은 부문에 속한 부서는 어디인가? 당사는 사용부서를 관리항목으로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부문별로 조회하고 있대요. 생산부와 같은 부문에 속한 부서. 그럼 이제 부서 등록으로 가야 되겠네. 부서 등록.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 가셔서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 가셔서 생산부, 생산부와 같은 부문에 속하는 같은 부문. 생산부가 무슨 부문이니까? 생산 부문이니까 생산 부문에 속한 게 무슨 부 있어요? 총무부 있죠, 총무부. 3번 답은 3번입니다. 생산부가 속한 부문과 같은 부, 총무부. 3번 답은 3번이고. 4번. 더 좋은 본점은 2022년 5월 일자별 자금계획 작성을 완료하였다. 더 좋은 본점이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자금계획을 조회하면 수익과 지출 예정 금액은 얼마인가? 일자별 자금계획. 회계관리 모듈에 회계관리 모듈에 자금관리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에 가셔서 본점에 2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금계획을 조회하면 자금계획 카렌더를 봐야 되나? 카렌더? 자금계획 상세 보기. 자금계획 입력 말고 자금계획 상세 보기에 본점의 조회기간을 22년 5월부터 5월 10일부터 그치? 5월 10일부터 5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확인 확인하셔서 투입 예정이 얼마고? 110만 원이고 지출 예정이 710만 원이에요. 그 답이 2번이고 2번 답이 2번이고 5번 5번 거점 본점은 2022년 12월 말 1년간의 지출준비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예. 아래 적격준비별 전표준비 등을 참고해서 적격준비 성격에 맞는 핵심 ERP 준비 연결한 작업을 수행 후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된 내역의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얘는 지출준비 서류 검토표로 가시면 됩니다. 예.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회계관리 모듈의 전표 및 장부 관리, 전표 및 장부 관리에 밑에서 네 번째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증빙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증빙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증빙 설정을 클릭하셔서 이 신용카드는 이 오른쪽에 증빙명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이 증빙 코드가 8번 신용카드 매천표 법인 확인하시고 예, 11번 신용카드 개인은 예, 오른쪽에 증빙명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8번 A 신용카드 매천표 개인 확인하시고 현금 영수증은 예, 오른쪽에 증빙 코드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9번 A 현금 영수증 확인하시고 30번 세금 계산서는 이제 증빙 코드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1번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예, 증빙 코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계산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종료 하시고 본점이고 2022년 12월 말 1년간이니까 달력 눌러서 예, 올해 연도는 2022년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1년간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된 내역의 합계 현금 영수증 예,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합계액이 얼마 나와요? 372만 원 나와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4번이고 버전 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선인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전표 및 장부 관리 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채권 연령 분석 있어요. 채권 연령 분석에서 더블 클릭 채권 연령 분석에 가셔서 예, 본점이고 잔액일자는 6월달 2022년 6월 30일 기준 6월 말 기준이니까 6월 말 기준 예, 전 개월수는 6개월 엔터 계정 과목은 플러스키 눌러서 외상매출금 예, 조회하셔서 조회하셔서 1번 미에서 외상매출이 가장 큰 거래처 그럼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찾으면 되죠.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디예요? 0은 7억이고 중원 거래처에서 미에수된 외상매출금은 8,900만 원이고 다글 거래처는 6개월을 초과해서 반제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 존재한다. 그러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외상매출금이 없는데 그지? 없는데 잔액이 얼마 있다는 얘기는 210만 원 있다는 얘기는 그지? 예, 초과해서 반제 해소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중원거래처에서는 한 달 동안 중원거래처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외상매출금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틀린 거네. 그지? 4월 달에 외상매출금 발생한 게 얼마예요? 6,435만 원인 거지.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세권 연령 분석. 6번 답은 4번이 틀렸고, 7번. 거종 본점이 2022년 하반기에 김은찬 사원이 작성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는 몇 건인가? 그러면 전표 관리로 가야 되겠네. 전표 관리. 전표 입력. 회계 관리에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예, 전표 승인 해제로 가면 되나? 전표 승인 해제. 작성자 김은찬 사원. 전표 상태는 미결. 미결. 결의 기간은 하반기니까. 그지?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선택하고 2023년도, 2022년도 하반기 선택하고 그럼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확인하시고 조회하시면 예, 미결인 전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그지? 미결 전표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음,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여기는 전표 승인 이제 1번 답은 1번이고요. 됐나요? 음, 8번. 더점 본점은 2022년 6월 말 결산 시 받으럼에 대해 2%의 대선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주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그럼 얘는 합계잔액 쌍표 가서 받으럼 잔액과 받으럼에 대한 대선 충당금 잔액을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합계잔액 쌍표 가져서 받으럼의 잔액과 대선 충당금 잔액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잔액 쌍표에 더블 클릭하셔서 날짜는 6월 말, 날짜는 6월 말, 6월 말 선택하시고 음, 당좌 자산 안에 받으러 온 잔액이 얼마고 4억 4천 5백만 원이고 받으러 온 잔액이 4억 4천 5백만 원, 500만 원이고 받으러 온 밑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이 있어요, 없어요? 받으러옴 밑에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이 없어요. 여기는 0원입니다, 0원. 그러면 받으러 온 잔액 4억 4천 5백만 원 곱하기 설정률 2%. 4억 4천 5백만 원에 곱하기 0.02 하면 890만 원 못 받을 거 예상이 되는데 대손 충당 잔액이 없으니까 대손 예상액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890만 원을 추가 설정 또는 추가 계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무슨 비? 대손 삼각비. 대변 대손 충당금. 그래서 8번 답은 1번이고요.
6번. 더존 본점의 2022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분기 손익계산서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기간별 손익계산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러면 예,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예, 기간별 손익계산서 가셔서 그럼 이제 분기별에 1분기면 예, 1사분기부터 1사분기까지 예, 조회하셔서 제품 매출액은 예, 1분기의 제품 매출액은 3억 1,75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1억 455만 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없네요. 그지? 없고, 3번이 틀렸고, 판매비와 관리비 준 예, 직원 급여는 9,400만 원입니다. 예, 1분기에 이자 수익은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예, 10번, 10번.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에 대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2년 1월 28일 사원이 일반 업무용으로 해당 차량을 사용하였다. 해당 내역을 운행기록부에 작성 후 2022년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운행 내역을 작성 후 재조회하여 상단의 업무 사용 비율을 갱신한대요. 그러면 얘는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관리 아니구나.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가셔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본점 회계 다니는 본점 교회 그리고 이식나 공구이체 선택하시고 운행기록부 밑에 미안해요. 업무용 승용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가셔서 본점에서 사용기간은 1월 한 달 동안이니까 달력 눌러서 1월 22년 1월 달력 눌러서 조회 20나 0927에 신서율 날짜 사용일자가 2022년 1월 28일 2022년 1월 28일 시간은 안 나왔고 예, 사원은 F2 눌러서 신서율 주행거리는 40 일반 업무용 주행거리 40 일반 업무용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프로 나와요 여기 갱신 주행전 계기판 주행전 계기판 오른쪽 상단에 주행 전후 거리 재계산
재계산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프로 나와요? 60% 보시면 되고 답이 10번 답은 3번이고 11번 회계팀에서 작성한 승인점표 중 더 좋은 본점의 2022년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가셔서 전표 및 장부 관리에 현금 출납장 가셔서 여기 결의부서별로 가래 결의부서별 본점. 그럼 결의부서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회계팀 투표 기간은 9월 중 달력 눌러서 9월 중 2022년 9월 중 네, 회계팀에서 조회 했을 때 현금 출금액은 입금하고 출금이 있죠. 예, 월계를 보셔야 돼요. 누계는 전월이월하고 월계를 합친 금액이니까 예, 9월 중에 지금 출금액은 얼마예요? 1222만 원. 9월 중에 입금액은 710만 원이고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고 11번 답은 3번이 아니구나. 2222만 원 4번이고 여기 현금 출납장 있을까요? 12번. 더 좋은 본점의 2022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사용부서가 생산부인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관리항목 원장에 가야 되네. 관리항목 원장. 회계관리, 전표 및 장부관리에 관리항목 원장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상반기 손익계산 표시되는 복리후생비 지출액 중 본점의 관리항목은 부서니까 사용부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니까 달력 눌러서 상반기 2022년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복리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얘기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조회하시고 했을 때 생산부인 복리후생비 금액이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110만 원.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12번 답은 3번. 보존 분점은 2022년 9월 25일 닭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외화로 회수하였다. 해당 전표를 입력 시 한 종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거래 한 종을 달러로 변경 후
2022년 12월 30일에 결산 시 기준환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거점본점이 보유한 외화예금의 모든 한 종의 외화 환산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잘못 입력됐다고 했으니까 전표 입력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전표 입력을. 전표 입력에 9월 25일.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전표 입력에 9월 25일을 가셔서 본점에 9월 25일 가셔서 외상대금 회수에 외상대금 회수에 예, 외상매출금에 외화예금에 신한은행 가시면 한 종이 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유로화로 돼 있다는 얘기지, 그지? 사실 뭔데? 달러인데. 그래서 여기서 F2 눌러서 한 종을 미국 달러로 바꿔줬을까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여기 그 상단에 전표 입력된 필드에서 다음 필드를 눌러주셔야지만 바뀌는 것 같아요. 입력이. 여기서 계정 과목에서 다음 필드 누르면 안 바꿔지더라고. 저장이. 어? 전표 입력에 다음 필드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화예금. 자금 관리에, 회계 관리 모듈의 자금 관리에, 예적금 현황에 가셔서 본점의 계정 과목을 외화예금으로, 계정 과목의 외화예금, 조회 기간은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외화예금에서 더블 클릭하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나?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 거래처를 해서 그런가? 원자. 아, 아니구나. 잔액으로 했을 때 외화예금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2천이고. 2,000달러고. 달러네, 어쨌든. 2,000달러. 9월 30일 이거 하나밖에 없네. 외화예금이. 음.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인데? 210만 원인데, 결산 때 환율이 얼마니까? 달러당. 1,450원이니까, 그러면 2,000달러 곱하기 1,450원 하면, 결산 때 평가액이 얼마예요? 290만 원이고, 장부가액은 얼마니까? 210만 원이니까 빼주면 80만 원이 뭐예요? 환산 이익이 나옵니다. 답이 4번이고, 여기 보니까 외화 예금이 아니라 외화 명세서를 갔어야 되네요. 외화 명세서. 저기 한번 가볼까요?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외화 명세서. 외화 명세서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본점에 여기 환율의 종류, 한종별 상세 원장.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한종별 상세 원장. 기표 기간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냥 올해, 2022년 올해를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은 외화예금. 그 다음에 한 종을 선택하지 않고 조회하시면 이제 해당되는 한 종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지?
지금 어떤 한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딱 뭐밖에 없어요. 지금 달러밖에 없고 음, 외화 예금에 외화가 몇 달러? 2천 달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1,050원, 210만 원.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음. 그리고 반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잔액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잔액을. 됐을까요? 참고하시고 여기는 전표 입력하고 전표 입력과 외화, 명세서, 한종별, 상세를 조회하시면 돼요. 전표 입력과 외화 명세서, 외화 한종별, 상세. 보시면 되고 있나요? 여기까지? 지금은 달러밖에 없는데 달러 외에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번. 14번. 더존 본점에 2022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100만 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공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는 꼭 한 군데만 가서 조회할 필요는 없는데 합계전의 시간표. 우리 전산회계 1급 할 때 했던 것처럼 합계전의 시간표 12월 달 조회하셔도 돼요.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전의 시간표 가셔서 본점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12월 결산이니까 거기에 유동자산과 당좌자산 안에 송호품 잔액이 얼마예요? 1,100만 원인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대. 100만 원밖에 없대요. 실제는 100만 원밖에. 여기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1,000만 원이 감소한 거지. 송호품 1,000만 원, 송호품비 1,000만 원. 그 전에 1,100만 원에서 기말 재고 100만 원 빼면 1,000만 원이 예, 소모품 사용액, 소모품비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렇게 치면 되고 여기까지 끊었다가 할게요. 여기까지 끊었다가